달궈진 인두로 뺨을 찢어 살점이 타들어가고 머리를 깎인 채 헛간에 갇혀 굶어 죽어간 여종의 시신. 조선이라는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 그 화려한 기와 지붕 아래 가장 낮고 습한 바닥에는 비라 불린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하였으나 법적으로는 말하는 가축이자 사고파는 재산에 불과했던 이들. 온종일 손이 부르트도록 흙바닥을 기며 일해야 했던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가장 잔인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빼어난 미모를 가졌던 여종들이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아름다움은 축복이 아닌 살을 내는 저주였습니다. 시기와 탐욕, 권력의 칼날 위에서 쓰러져간 그녀들의 비극적인 기록을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봅니다. 어느 집안의 사랑방, 양반상전의 음흉한 시선이 여종의 고운 자태와 복사꽃 같은 뺨에 머무는 순간 비극의 서막은 이미 올랐습니다. 그 시선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안방의 안주인 마님이었습니다. 질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법조차 가로막지 못하는 잔혹한 폭력으로 변모합니다. 내 인연, 그 해사한 낯짝으로 감히 누구를 홀리려 드느냐. 내 오늘 내년의 그 사악한 미모를 대대손손 기억나게 해주마. 마님의 시퍼런 서슬 아래 행랑방 가득 매질 소리가 진동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은 마님은 화로에서 새하얗게 달아오른 쇠인두를 집어듭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여종의 고운 뺨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소리, 그리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방안을 감싸 안습니다.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화상 낙인을 찍은 것도 모자라 여종의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가위로 마구 잘라 개밥그릇 던지듯 헛간에 쳐넣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주지 않은 채 상전에게 대들었다는 죄목으로 방치된 여종은 며칠 동안 컴컴한 헛간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신음하다 결국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사사로이 노비를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나 다친 양반가의 담장 안에서 일어난 일은 종의 버릇을 고치다 벌어진 훈육이라는 변명 한마디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죽음은 그렇게 마당구석 흙 속에 소리 소문 없이 묻혔습니다. 때로 어떤 여종들의 미모는 권력자들의 은밀하고 거대한 야욕을 채우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가문에서 가장 예쁜 여종을 골라 기생처럼 춤과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쥔 고위 관료의 침소로 혹은 세도가의 은밀한 첩으로 그녀를 바쳤습니다. 여종은 영문도 모른 채 거친 삼배옷 대신 눈이 부시는 비단 치마를 입고 향유를 바른 채 대감의 안방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잠깐 권력의 단맛과 화려함에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밤안개처럼 덧없는 아침에 불과했습니다. 치열한 조정의 당파 싸움이 시작되고 그녀를 품었던 대감이 영모죄에 휘말려 파멸하는 순간 가차없이 첫 번째 칼날을 맞이하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여종이었습니다. 역적의 재산과 가솔들을 모조리 압수하고 엄히 다스려라. 의금부 압송관들의 거친 손길에 비단옷은 찢겨나가고 여종은 다시 역적의 정몰 자산으로 분류되어 차디찬 추국장 바닥에 꼴려 앉혀집니다. 가녀린 다리 사이에 주리를 틀고 모진 매질이 가해집니다. 대감의 은밀한 비밀을 불라며 살점이 터져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고문이 이어집니다. 결국 피투성이가 된 그녀에게 내려진 처분은 변방의 외딴 섬이나 호청 오랑캐 국경지대의 관비로 가라는 명. 한때 미모로 양반들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의 중심에 섰던 여인은 이제 거림보다 못한 몰골을 한 채 절뚝거리며 유배기를 떠납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양반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노름에 쓰이다 버려진 소모품이었음을. 미모를 가진 여종에게 사랑하는 지아비가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있다면 비극은 더욱 깊고 잔인해졌습니다. 주인에게 여종의 가정은 지켜주어야 할 인간의 삶이 아니라 언제든 쪼개어 팔 수 있는 재산의 단위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탐욕스러운 부유한 양반이 여종의 미모를 전해 듣고 주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반 노비 몇 마리의 값을 웃도는 막대한 토지 문서나 말 몇 마리를 제시합니다. 돈에 눈이 먼 주인에게 여종의 눈물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매 계약이 성사되고 노비 문서가 넘어갑니다. 어머니, 나를 두고 어디 가요? 어머니. 아이고 상전님, 제발 저희 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남편이 마당에 머리를 찌으며 피를 흘리고 어린 자식이 여종의 치맛자락을 잡고 자지러지게 울부짖지만 거친 장정들의 몽둥이와 발길질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여종은 목에 칼을 찬 채 혹은 오라줄에 묶인 채 낯선 상전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멀어지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귓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낯선 양반의 집 부엌대기로 혹은 밤마다 원치 않는 수청을 들어야 하는 첩으로 살아가는 살. 그녀의 가슴에는 피멍이 맺히고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북녘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육신이 살아있으나 영혼은 갈갈이 찢겨 죽은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조선의 야담집인 천예록, 개서야담, 그리고 추국장의 판결문에는 미모 때문에 화를 입고 우물에 몸을 던지거나 스스로 목을 매어 거친 삶을 마감한 여종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얼룩져 있습니다. 당대의 기록자들은 아름다운 용모가 도리어 화를 불렀다는 뜻으로 미모위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그 어떤 법적, 사회적 방패도 갖지 못했던 여인들. 신분제라는 거대한 괴물이 지배하던 조선에서 그녀들이 가졌던 눈부신 아름다움은 역설적이게도 그녀들의 숨통을 가장 먼저 죄어온 가장 잔인한 서슬 퍼런 흉기였습니다.